자, 여러분, 오늘은 계란을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제과를 할 때 계란을 가지고 우리는 케이크를 만들죠. 케이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쉬폰인데, 쉬폰 케이크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머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랭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볼 건데요. 무슨 헛소리냐면, 사실은 이번 주에 방송에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촬영을 했었는데, 그 촬영을 할 때 머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확히는 머랭을 잘 치는 방법을 몇 마디로 함축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인터뷰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통편집돼가지고 분한 마음으로 머랭 관련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보통 머랭 칠 때 설탕을 몇 번씩 나눠서 조금씩 넣어줘야 거품이 잘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안정제 역할로 식초나 레몬즙 같은 것도 넣었는데, 매번 당연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설탕을 넣는 타이밍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서 50g의 흰자에 설탕 30g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머랭을 만들어서 탄탄하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작부터 설탕을 넣었을 때와 설탕 없이 1분 정도 휘핑해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설탕을 넣고 같은 시간 휘핑했을 때를 비교해봤고요. 이제 안정제 역할을 하는 레몬즙을 넣고 안 넣고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레시피에 레몬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으로 나누어서 탄탄한 머랭을 만든 뒤에 3분간 두었다가 다시 주걱으로 만져봤을 때 거품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결과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우선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흰자는 미리 분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계량할 때만 꺼내 사용했고, 볼을 포함한 모든 도구는 매번 세척 후 알코올을 뿌려 뽀득뽀득하게 닦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휘핑 속도는 전부 고속으로만 했어요. 자, 그렇게 설탕을 중간중간 나누어가면서 올린 보통의 방식으로는 제가 케이크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정도까지 머랭을 올리는데 2분 11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실험들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설탕을 처음부터 넣고 같은 시간 동안 휘핑한 머랭에서는 확실히 거품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분 11초가 다 되었을 때의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방법으로 올린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이 묽어 보이네요. 그래서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서 계속 저어보았는데요. 추가로 2분 20초를 더 휘핑하고 나서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휘저은 시간이 긴 만큼 단백질 구조도 변화가 생겨서 머랭의 질감이나 기공 형태 등이 어느 정도 다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체감상 부피가 약간 적다고 느껴지는 것 외에는 차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설탕을 뒤에 넣은 것인데요. 설탕이 들어가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녹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서 설탕 없이 1분간 휘핑 후 설탕을 넣고 마저 1분간 휘핑한 머랭입니다. 처음엔 비슷한 속도로 거품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설탕을 넣기 전까지는 일정 이상 부피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설탕 없이는 거품을 유지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품이 금방 생기는 만큼 또 빠르게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시간에 맞게 휘핑을 끝낸 모습인데요. 약간 질기는 한데 생각보다 멀쩡하게 머랭이 나와가지고 놀랐어요. 근데 사실 머랭을 손으로 만져보면 아직 녹지 않은 설탕 입자가 많이 느껴집니다. 주걱으로 살짝 저어봤을 때 크기가 큰 기포들도 눈에 띄고요. 이 상태로 케이크를 굽게 되면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거나 흰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마지막으로 만든 머랭들을 철판에 비슷하게 펼친 다음 보통 방식으로 만든 머랭이 잘 마를 때까지 오븐에서 말려보았는데요.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다른 두 머랭에 비해서 설탕을 늦게 넣은 머랭 쪽이 확실히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덜 들어간 것이 맞는지 설탕을 먼저 넣고 휘핑한 머랭은 충분히 마르지 못해서 바삭하게 부서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외에도 단단함이나 입에서 녹는 식감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정말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제 다른 제품에 사용했을 때의 차이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음은 레몬즙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추가로 레몬즙을 시작부터 넣는다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넣는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다르게 실험해보았습니다. 각각 휘핑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시작부터 레몬즙을 넣은 것이 설탕을 먼저 넣었던 것처럼 거품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다 정도의 차이가 보이네요. 머랭은 전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상태가 되게 휘핑한 다음 3분간 상온에 두었을 때의 상태를 비교해봤는데요.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기본적인 머랭은 주걱으로 섞을 때마다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머랭을 만드는데 중요한 흰자의 단백질은 휘핑을 멈추면 그 상태 그대로 굳으려 하는데 그때부터 머랭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점토를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촉촉한 새 점토는 원하는 모양을 이리저리 만들 수 있지만 마른 점토는 모양을 만들려고 힘을 주면 갈라지거나 바스라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레몬즙이 들어간 머랭들은 주걱으로 계속 섞어도 매끈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단백질과 설탕, 산의 복잡한 상관관계가 점토를 잘 마르지 않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는 레몬즙을 먼저 넣은 쪽이 더 매끈함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